이 중에 얼마는 제 애기 유치원비고 딱 50만원 쓸 수 있다. 부족하대요. 혹시나 해서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절대 누가 와서 문 두드리면 문 열어주지 말고 집 안에만 있어라. 어머님 좀 빌려줄 것 같아요. 속상해서 말씀도 못 드리고 계속 혼자만 이렇게 막 찾다가 그러면 일단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처음에 제가 네. 중고차를 좀 사고 싶어서 인터넷에도 검색을 막 하다가 네. 기아 로체 차량을 봤어요. 딱 봤는데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로. 근데 전화를 했는데 오시면 바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수원역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원역으로요? 네. 네. 어제 1시에 만나기로 해서 네.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원역에서 뵀는데 어떤 남성분 두 분이 오시더라고요. 네. 혹시 로체만 보실 거냐고, 더 좋은 차가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좋은 차라고 하니까 한번 그럼 볼게요 하고 따라가는데 SM5 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를 정말로 다 해서 300만 원에 주시는 거냐 네. 했더니 맞대요. 네. 알겠다고 그럼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어떤 사무실로 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계약서 같은 거를 썼어요. 거기 어떤 좀 직위가 높으신 분인가 봐요. 문 닫아야 된다고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나와서 커피숍을 갔어요. 시간이 좀 늦은 시간대였나요? 아니에요, 1시 조금 넘었어요. 한 2시? 근데 그때 문을 닫아야 된대요. 네, 문을 닫아야 된다고 급하게 막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썼는데 네. 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못 알아듣는 말로. 네, 계약서를 다 써서 갖고 오신 다음에 저한테 이 차는 법인차래요. 네. 그 회사에서 돈을 못 내서 팔아달라고 요청이 와서 우리는 이렇게 싸게 그냥 팔아달라는 가격에만 팔면 되는 거니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뭐 나쁜 차거나 그런 거 아니다,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인을 다 했어요. 네. 그리고 하고 나서 300만 원 현금 계좌이체를 해서 네. 붙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어딜 갔는데 두 명인데 한 분은 그 안에 서류 갖고 들어가시고 저랑 또 다른 분은 이제 거기 앉아 있었어요, 차 안에.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리고요, 매달 돈 나오는 거 자동이체 어디로 할 건지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무슨 자동이체요? 그랬더니 모르셨어요? 6개월간은 개인 간 거래가 안 되고 1년간은 다른 매매상이나 이런 데 팔 수 없다, 뭐 이런 조건이 있고 170만 원씩 매달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형편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직장도 없는 상태인데 집에 애기도 있고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할부로 해서 살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매달 170만 원씩 내는 차를 소개해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좀 취소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취소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서 자기들이 등록을 하고 뭘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을 이제 차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싶어서 다른 말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 회사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겠다고 해서 통화를 막 하더니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기들이 서류를 조작을 해서 지금 산 차를 일반 차를 산 것처럼 꾸며줄 테니까 자기들한테 일반 차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내가 원했던 차는 못 사지만 뭐 300만 원짜리 일반 차를 살 수 있다니까 좀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인천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또 따라서 인천을 갔어요. 다른 차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제가 산 차예요. EF 소나타. 그 차 아니면 안 된다니까. 저는 이제 시세도 모르고 하니까 이 차를 그럼 300만 원에 사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부족하대, 더 내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 한 2-3시간을 그것 때문에 계속 저는 없다, 그쪽에서는 더 써야 된다 계속. 그래서 한 8시까지 계속. 밤 8시요? 네. 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그러면 제가 지금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얼마는 제 애기 유치원비고 딱 50만 원 쓸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부족하대요. 캐피탈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전화가 오면 인증을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고 계속 캐피탈을 했어요. 근데 직장이 없어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캐피탈이 안 됐나 봐요. 네. 그래서 한 6군데인가 해보고 안 되니까 혹시 카드 있냐 그러더라고요. 나 신용카드 있다 그랬더니 카드를 갖고 가서 이걸로 얼마나 할 수 있냐, 제 어플에 이렇게 한도가 나오잖아요. 150만 원 정도 남았었어요. 120만 원을 또 한 거예요. 일시불로 하면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바로 갚아야 되니까 할부로 좀 해달라고 해서
이자까지 해서 132만 원을 결제를 또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약서를 다 썼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사기를 당한지 몰랐어요. 고마운데 차를 가져가라. 근데 제가 면허증이 있긴 있는데 제가 장애인이라 일반 차가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만 운전하는 차를 몰아야 돼요. 네. 이 차를 제가 몰 수가 없는 차예요. 그래서 대리를 불러서 집까지 차를 갖고 가라. 대리기사를 그 사람이 또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 대리기사님이 제 차를 운전하고 저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대리기사분이 저를 보시더니 몸도 불편하신 분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네. 저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멍해진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차를 가져가면 절대 뭐 환불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차를 일단 매매 단지에다 놓고 지금 경찰서를 가라. 신고를 해라. 그때가 한 9시 좀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분이 운전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갔어요. 네. 근데 경찰서에 가는데 경찰서에서는 허위 매물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무슨 중재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고소장을 써갖고 오면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월요일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고소장만 받고. 그 순간에 경찰한테 갔는데도 그냥 돌려보냈다고요? 네. 그 다 가서 그 상황을 전부 다 얘기했거든요. 이게 아직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차를 그래서 거기다 놨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당신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차를 취소를 해더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재요. 지금 당장 어디냐, 내가 가서 만나겠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느냐,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 그래서 이제 저 차에서 차를 놓고 저는 이제 저희 집이 3시간 거리예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사성에서 왔는데 약간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버스 타고 뭐하고 인천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서 이제 헤어져서 버스도 끊기고 전철도 끊겨서 집에도 못 가고 PC방에서 밤새다가 아침 돼서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사람들이 그 차를 세워놓은 걸 그날 밤에 가지고 저희 집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나 지금 집 밑에 있으니까 내려와라. 계속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집에 애기도 있고 집사람도 있어서 약간 무섭긴 한데 제가 그때 집이 아니었거든요.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전철에서. 혹시나 해서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절대 누가 와서 문 두드리면 문 열어주지 말고 집 안에만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밤새 이제 집에 전화해서 누구 문 두드리는 거 없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제 보니까 진짜로 차가 저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환불이 가능해요. 무조건. 크게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게 정말 다행인 게 얘네가 지금 이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 금요일 날 저녁에 끝났어요. 일이. 네. 그러면은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명의전을 하려면 여기 지금 쓰신 주소 있죠? 본인 주소하고 요 주소가 맞아야지만 명의전이 돼요. 그러면 혹시 친인척 중에 이 주소를 잠깐 넘길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을까요? 어머님 집이라든지 뭐 다른 데 잠깐이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명의 이 주소를 바꾸는 거예요. 간단해졌죠? 그거 준비하고 계시다가 9시 땡 치자마자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사로 들어가서 빠르게 이전해달라고 얘기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2번째 사안으로 차량 등록사업소에다가 명의전 보류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뭘 하실 거냐, 얘네들이 돈을 안 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민원을 넣으실 거예요.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넣으시는 거예요. 민원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자, 허위 매물을 당했으니 거기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담당자 좀 연결해 주세요. 경찰에 고소하겠다라는 거를 전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님이 전화하지 않아도 얘네가 고객님한테 전화를 해요. 얘네가 알겠습니다, 합의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들어간 금액부터 일단 좀 계산해 볼게요. 처음에 300만 원 주셨다고요? 네, 계좌이체로. 계좌 이체 기록 남아있죠? 300만 원 하고 50만 원, 그렇죠? 현찰로 찾아서. 현찰로 50만 원. 그러면 그 50만 원 뺀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참, 진짜 아들 유치원 보내야 되는 돈까지 뜯어가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얼마 더 주셨다고 하셨죠? 카드로 120만 원. 120만 원. 사실 EF 소나타가 정말 오래된 차예요. 2004, 5년 때 나오던 얘 해봤자 20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그런 차를 지금 470에 피해 금액이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객님께는 정말 이게 단돈 만 원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화해를 한다니까 저희 어머니는 화해하면 이자 나오니까 네. 빌려줄 테니까 네. 그걸 삭발해서 어머님도 빌려주고 주세요. 속상해서 말씀도 못 드리고 속으로 계속 혼자만 이렇게 막 찾다가 죄송합니다.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정말 작은 돈이어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정신을 한번 제대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객님이 마음을 더 굳건히 먹고요. 얘네들 정신교육 한번 제대로 해줘야겠다는 생각 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네.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괜히 주책맞게 아 아닙니다. 속상해서 아니 속이 상하실 만하죠. 제가 돈이 많아서 넉넉하면 중고차 살 일도 없겠지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차 산다고 돈까지 이렇게 하고 해서 하는 게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속으로만 계속 그걸 앓고 있었거든요. 집사람한테도 말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해야 되나 계속 하다가 정말로 유튜브에서 하신 거 보고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지만 날 도와줄 수 있는 빛이 한 군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 오늘도 여기 집에서 12시에 나와서 수원에서 계속 있었어요. 8시까지 오시라고 오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12시에부터 수원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7시에 여기 와서 또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 먼저 오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미리 끝나 있었는데. 아니 혹시 또 일요일인데 괜히 저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또 오실 수 있다. 지금 차 하고 나는 이제 가면 환불 못 해주겠다. 자기가 차 나간 것도 있고 지금 비 맞은 거 이런 거 어떡할 거야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한 10만 원은 못 돌려주겠대요. 차주가. 그쪽 입장에서는 제가 알면서 차에 나갔지만 차를 뭐 겁나면서 그렇겠지만 잘 안 주신다고 하시고 그쪽에서 못 준다는 게 40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안 되겠나. 이분의 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한테는 지금 그 40만 원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4천만 원의 돈이나 다름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40만 원 돈이 엄청 큰 부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물론 잘못한 것도 많고 제가 책임을 져줄 건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40만 사실상 손실도 안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랑 따뜻한 게 있던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깜짝 놀라고 했는데 그냥 무조건 차 타고 가버리시고 근데 그런 책임을 그러면 상임은 정당하게 해서 정당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 일이 벌어졌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 회사에 오셔서 진짜 펑펑 우셨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들 유치원 보내야 될 돈도 그거 뜯어가면서 보냈었고 그랬던 내용들을 듣고 있자니 저도 감정이 욱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담해라 이런 식은 아닌 것 같고 사장님 쪽에서 그쪽 차주분하고 얘기를 잘 맞추신 다음에 부담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그냥 만약 진짜 안 될 것 같았으면 한 경찰서 갔을 때까지만 저희는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었고 저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왜냐면 출근하는데 1시간도 안 됐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 첫날에 그렇게 보고 갔는데 사장님이 뭐 한마디 하는 거에 신뢰가 갈까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저희가 신뢰를 못해서 말을 더 길게 해도 어쨌거나 지금 계속 돌고 돌 것 같으니까 저희가 10만 원 낼게요. 4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낼 테니까 나머지 금액 부담해 주세요. 보험료는 터치 안 할게요. 보험료는 우리가 내고. $5만 원을 못 받긴 했지만 조금 아쉽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신경 쓰고 싶었는데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신경을 쓰시겠어요? 전 진짜 당장이 막막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진짜 이거 제가 뭐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거는 사실 너무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일이 잘 풀렸고 뭐 소감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소감 한 말씀만. 일단 다시 한번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푸드트럭을 네. 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트럭 사실 때 저희 유튜브 다시 올려서 네. 또 어디서 또 이제 장사를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희가 그 위치까지 알려드리면서 같이 홍보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